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위험물 산업기사를 강의할 이재욱입니다. 자, 우선 강의에 앞서가지고 하나의 오리엔테이션처럼 도대체 위험물 산업기사가 뭐냐,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하고 나면 뭐가 좋으냐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위험물 산업기사에 대해서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조건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위험물 기능사 취득을 하든지, 그리고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돼요. 취득을 하고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전문대를 졸업하셔가지고, 그건 이제 물론 관련 학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문대인데 관련되지 않은 학과, 뭐 인문사회계라든가 그쪽 같은 경우는 실무 경력이 역시나 1년 이상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아무 상관없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 있다, 시험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900, 그거 제가 까먹었는데, 일단 처음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다시 위험물 산업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목 자체는 일반화학, 그리고 화재 예방과 취급 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해가지고 총 1, 2, 3 이 세 파트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당 사지선다형이고 20문항이고, 그리고 각 과목당 30분씩 시험을 치는데, 이 100점 만점을 기준해서 과목당 40점 이상이 돼야 돼요. 40점 이하면은, 40점 밑으로 되면은 꽈락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학기 기준이에요, 필기에서는. 그리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누가 공부를 하느냐? 제일 좋은 것은 이제 화학이라든가 화학공학과 혹은 화학공업학과, 공업화학과 등이 있습니다. 그쪽 관련된, 화학과 관련된 학과에 나오신 분들이 하시면은 접근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나와야 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실무 경력도 되고, 비전문 쪽으로 나왔지만, 비관련 학과지만은, 뭐 어떻게? 실무 경력 좀 된다, 대학교를 나왔다, 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취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시험을 치고 나서는 어떻게 할 거냐?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느냐? 이제 방화 관리자를 갖다 선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졌어요. 제조업이 이제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일정 인원 이상, 일정 수량 이상 갖다가 생산, 판매, 취급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방화 관리자, 어떤 위험물 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송유관 관련은 뭐 안전관리사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화학 쪽이라든가 석유, 그 다음에 정유 쪽, 그쪽에도 이렇게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국가적으로는 이제 비상대피 자원관리라 그래가지고 필요한 인원들 갖다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지고 위급 상황 때 그 사람들의 도움을 좀 빌리자. 근데 그냥 막 빌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따놓으시게 되면은 여기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거예요. 뭐 직업훈련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나 선생님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특히 이제 관련 위험물이다, 이게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지 가서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관 같은 경우는 특별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소방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군 쪽에 부사관이라 해가지고 이제 화학 특기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 이제 화생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화학 이러한 그 공격에 대해 가지고 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사관 임용하는데 좋다는 거죠. 자격증이 있어야지 임용하는데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과목이 뭐 화재 예방과 소방법, 그 다음 위험물의 종류, 성질, 일반 화학이 있습니다. 화학도 있습니다. 화학. 자, 기본은 이 두 가지예요. 전공자 같으면은 화학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전공자 같으면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단지 화학만 하느냐, 단지 암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계산까지 해야 됩니다. 이 화학식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화학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뭐 도톤의 분화 법칙이다, 뭐 단순한 1차 방정식에 가까운 거지만 그러한 식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탕은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주어진 문제는 일반 쉽게 접했던 사람들은 이것은 이 문제구나 하면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익히 접해보지 않았던 부분 같으면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꾸준한 반복 학습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리고 암기도 그냥 무작정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한 번씩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속된 말로 야매라 그러죠. 그러한 부분으로 암기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험 자체는 위험물 산업계사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자격증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한 부분이 아니고 떨어뜨리기 위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치는 족족 다 합격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치는 게 아니고 한번 쳐봐라, 걸러주마, 이 의미에서 자격증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지 특수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화학, 그리고 이 화학식을 이용한 계산, 요즘은 암기뿐만 아니고 단순히 여기에는 법과 관련된 부분도 약간씩 들어갑니다. 명제의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익히 접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단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물론 화학도 마찬가지죠. 익히 저희들이 접해보는 거는 뭐 염화, 나트륨, 뭐 탄산, 칼슘, 뭐 이러한 그러한 부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지상이라든가 어떤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그 외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화학 명칭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암기법을 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알려드리겠지요. 그리고 계산식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식도 하시면서 이 식을 왜 써야 되지? 그 부분은 서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러한 부분을 씁니다. 저럴 때는 저러한 부분을 씁니다. 이 식이 이래서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해서 조금 더 우리들의 최선은 100점 만점을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최선이지만 중요한 건 저희들은 합격을 하기 위한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꽈락 당하지 않고 평균 60 이상이 돼서 패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차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거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한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짧다. 적어도 이것은 한 2, 3개월 충분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한 번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한 번 공부하고 또 두 번 또 책을 보고 세 번 책을 보면서, 그리고 제 인터넷 강의를 가지고 처음에는 정석으로 보시다가 그 다음에 1.5배속 이렇게 막 빨리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볼 땐 시간이 이만큼 걸리다가 점점점 시간이 두 번째 볼 땐 시간 좀 줄어들 것이고 세 번째 볼 땐 또 다시 시간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압축을 하면서 적어도 내가 한 80 이상은 다 맞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로 하시는 겁니다. 저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중간중간에 빠뜨리는 부분 또 있었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저희들은 1대1 Q&A가 있으니까 그쪽에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쪽으로는 위험물하고 가장 관련된 쪽이 많은 게 뭐 가스 기능사라든가 위험물 기능사도 있습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제 얼굴을 아마 따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으시다면 훨씬 더 접근하기도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같이 화학 쪽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고 조금 더 쉬운 파트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저희 강의 열심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